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요차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2026년 새해 첫 거래일에 함께하는 랭킹쇼입니다.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반도체로 많이 쏠려 있기는 한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솟구치게 되면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조금만 더 가면 2년 전의 고점 부근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4,280포인트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940선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유의미한 것은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대장주가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고 셀트리온과 함께 바이오주들도 선방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CES를 앞두고 로봇주까지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 소외되는 종목들도 제법 많다는 사실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2차 전지 쪽도 조금 힘이 없는 것 같고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 가운데서도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눈에 띄더라고요. 자, 그러면 과연 오늘장 종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 방안을 마련할까? 랭킹쇼에서 해답을 찾아가시죠. 네, 랭킹쇼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 방법은 2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규 문의 매수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 한번 바로 들여다볼게요. 네. 어떤 분들 오셨을까요? 자, 보고식님께서 창호 형님 왼쪽 채팅 자막 좀 예전 건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채팅창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알미열님의 글 한번 읽어주시죠. 아이미열님. 예. 수지행 2026 미모 미친 듯 덜덜덜. 며칠 안 지났는데 갑자기 오늘 미쳐버린 비주얼이죠. 첫날부터 이렇게 기분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호도리님께서는요, 붉은 말에 해라 그런지 주식시장 빨간 기운이 좋네요. 양시장 다 신고가로 새해 첫날 시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인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스노우 경주님 오셨고요. 어제 새해 첫 일출 보러 남산 갔는데 너무 추웠어요. 이렇게 와. 남겨주셨네요. 혹시 창우 앵커님도 일출 보러 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전에 한 번 있어요. 제가 23살 때였나 4살 때였나로 기억하는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포항인가 그쪽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동진이었나? 네. 너무 추워서 제가 살면서 군대 있을 때 포함해서 제일 추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출을 따로 보러 가진 않아요. 저는 정말 남산, 한강, 그리고 인왕산도 가봤는데요. 네. 특히 속초를 다 같이 가족들끼리 갔었는데 네. 해가 구름에 가려가지고 강원도만 안 보인 거예요. 강원도까지 일출 보러 갔는데. 아니, 그러면 정말 좀 허탈하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일출을 보러 간 그 기운 자체가 올 한 해를 더 빛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일출 보셨는지 그 경험도 한번 같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병주님도 오셨습니다. 모든 회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예원님도 두 분 앵커님 새해가 왔어요. 올해는 이토마토 개인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많이들 부자가 되어야 되고요. 슈팅스타님, 병주님, 자장나부님, 네. 그리고 엘리님도 오셨군요. 아임리얼님도 오늘은 좀 일찍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매바 친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 성투합시다. 두 분 앵커님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훈훈하게 덕담들이 오고 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네. 소원들 많이 또 비시잖아요. 그렇죠. 또 올해 이뤄야 될 버킷리스트도 새롭게 작성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창우 앵커님은 뭐 있으신가요? 전 올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감량을 쭉 했다가 올해는 다시 증량하기로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그냥 올해까지 그냥 쭉 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바디 프로필 있죠. 그거 찍어보는 게 올해 목표 중에 하나예요. 언제요? 아마도 여름쯤이 아닐까요? 그럼 여름까지 또 바짝 이렇게 또 그럼요. 다이어트를 해서 바디 네. 프로필 찍기. 그것도 두 할 번째로. 거예요. 네. 뭐죠?
선텐. 태닝. 태닝 해가지고 얼굴은 못 칠 수 없지만 몸을 좀 까맣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테토남으로도 변신하는 창호 앵커님 여름까지 여러분들 함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지했거든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연애를 잘하기. 저는 결혼을 잘하기. 네, 연애를 잘하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투자를 제가 또 잘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그 투자 고민은 사실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죠. 지난 한 해 동안 코스피가 기록을 써냈지만 아직까지는 이거 전혀 재미 못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는 다 같이 웃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신고가를 달려가는 만큼 내 계좌도 풍성해지길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새해 첫날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할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연휴가 이렇게 끼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지수가 달려가니까 채팅창도 활발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게다가 오늘 한창 잘 가고 있는 셀트리온 지금 진단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네. 아마도 지금까지 답답한 마음에 체념하시다가 오늘 움직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슈팅스타님이 수지행도 2차에 넘어오세요. 2차 전지로 저를 지금 끌어들이고 가시는데 네. 김근우 전문가님 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뭔가요? 2차 전지 저 넘어가도 될까요? 갑자기 진짜 해요? 간단히만 좀, 간단하게 간단히만. 그냥 네네네. 코멘트만 해주세요. 글쎄요, 원래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장의 우선도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사실 2차 전지가 우선도에 좀 상단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가격적인 매력은 슬슬 오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좀 선별화해야 되는 측면들이 셀과 특히나 소재 기업들이 시총이 큰데 셀 기업들이 먼저 올라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격 매력을 우선으로 본다라고 보고 또 시장의 우선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SDI 같은 종목들은 지금부터 빠지게 되면 분할로 좀 타겟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수제가 센스가 좋아요. 저 본인의 이렇게. 궁금증을 빙자해서 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와 함께 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지금 밀리고 있을 때 매수 기회로 포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종목들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되게 많습니다. 에이지메이드 반도체부터 아이틱도 위에 보니까 올라오고요. 네, 2차 전지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딱 정해서 첫 번째 좋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착한 아침님의 종목입니다. 이분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종목은 종종 진단을 해봤던 종목 같거든요. 네.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자, 비중을 매수가 비중 볼게요. 네. 29,900원에 10%. 현재 주가 수준이 딱 매수가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최근에 쭉 올라갔다가 저 빼니까 이제 매수를 다시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싶어서 이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LS 마린 솔루션 그 36,000원대 저 부근 위까지 다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또 꺾여 내려가는 건지 참 궁금해지는 타이밍입니다. 바로 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LS 마린 솔루션 얼마 전에 좀 급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그 올랐던 걸 어느새 야금야금 다 뱉어냈습니다. 그러면 LS 마린 솔루션 이대로 에너지가 다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솟구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종목 자체로 보면은 끝났다고 판단하기 좀 이른 측면이 있죠. 근데 제 얘기를 이건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S 마린 솔루션의 이제 주력 제품, 주력 서비스는 이제 해저 통신입니다. 우리가 LS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저 광 케이블 사업들이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해서 전력 케이블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해저 단위로 들어가는 장비들, 그리고 거기에 유지보수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LS에서 이런 측면들을 계열사가 좀 분할해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 파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은 사실 플레이죠. 여기서 나오는 실적을 LS 마린 솔루션이 혼자 독차지를 한다라면은 쉐어하는 구조가 아니라면은 전체 비즈니스의 파이는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다 나누다 보니까 종목 하나만 엄청 좋다 막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바라봐야 되는 게 LS가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은 결국 제조하고 시공하고 유지보수까지 일괄적인 측면들이고 이게 좀 독보적인 거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캐파가 좀 더 성장해 나갈 것인가를 1차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해당 비즈니스를 우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 성장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은 맞아요. 더 늘리고 있는 상태고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조차도 LS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저는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 게 좋냐가 될 수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보다 좋은 애들이 있냐 없냐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LS 일렉트릭이 더 좋아 보여요. 너무 좀 제가 좀 차갑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이 해저 광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들 전반적인 거는 다 전력 인프라에 대한 쇼티지를 해소하기 위한 공급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단위의 판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럼 거기서 제일 커지는 게 뭐냐 보면요.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형 고용량 변압기가 제일 커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LS 마린 솔루션을 할까요? LS 일렉트릭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돼버리는 거겠죠. LS 일렉트릭이 분리할 게 없습니다. 같은 LS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밸류체인에도 똑같이 속해 있는데, 그중에 성장 캐파가 가장 커지고 있는 쪽이니까요. LS 일렉트릭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겠지만, 좋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였고,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긍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은 여기서 뭐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리바운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31,000원, 32,000원 레벨 가면은 단기적인 거래를 마무리하시고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그럼 주력으로 보는 거, 결국 주력으로 본다라는 거는 기간을 투자할 수 있고 비중을 투자할 수 있고 또 쭉 끌고 갔을 때 기간 투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증폭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변압기 라인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짧은 거래 이후에 넘어가자. 뷰 자체는 LS 그룹주들이 나쁠 게 뭐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노이즈들이 뭐 몇 가지 있는데 그 측면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라면 더욱더 LS 일렉트릭이 더 좋은 측면들이 있어요. 대장주로 보자가 저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이후에 넘어가자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이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수익을 좀 보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한번 더 큰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이렇게 LS 마린 솔루션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종목 진단 신청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시장이 잘 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고, 네. 왜 갑자기 웃으셨죠? 아니, 그 스노우 병준님의 글도 그렇고, 네. 오늘 수준코 인기가 절정이네요. 병우년이 또 저한테 되게 좋은 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사주팔자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 오늘 좀 시작이 좋은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저도 한번 사주팔자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AI가 난리잖아요. 네. 저 AI한테 물어볼래요. 저 AI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양하게 한번 써보세요. 뭔가를 잘 모르고 있었군요. 이래서 아직 AI를 체감을 제가 못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박보검님께서 네. 2026년 국어사전에 단어 하나의 뜻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아름답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짓의 글자로 좀. 어머, 제가 어디 이렇게 뭐 매수하거나 뭐 제 친구들을 심어놓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아임리얼 이분들? 님이 수지행 올해 시집 가겠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가고 싶네요. 그래요. 정작 제가 급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갈게요, 상호 앵커님. 이러면 네. 곤란한데 말이죠. 정우님이 또 남겨주셨어요. 장가 가실 수도 있대요, 상호 앵커님. 대신 질문을 주셨나요? 자, 그리고 치즈케이님. 오. 올해는 수익률 100%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좋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잠깐만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 토마토 오피셜. 수지행은 시집을 가고 네. 창호행은 시집을 출간한다.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진 않은데 글씨를 평소에 쓰질 않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이게? 지금까지 한번 이제 또 모아서 명언집을 그래요. 또 출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나 뭐 잭팟이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양하게 뭐 수익만 창출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연님과 그리고 스노우병준님이 왜 울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종목들이 꽤 많이 쌓여 올라요.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KJH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종목명 PNT입니다. 2차전지. 네, 매수가는 43,595원이고요. 비중은 14% 보유하고 계십니다.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PNT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셨고 최근에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구간에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김근우 전문가님, PNT 전략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세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시간 좀 걸릴 겁니다. 네. 근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너무 다 안 좋게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요. 오늘 2차전지가 많이 내려요. 수많은 악재들이 이제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PNT의 입장에서는 업황에 대한 악재이기 때문에 직접 타겟이 된다기보다는 다른 대장주들이 끌고 내려가는 구조예요. 오히려 저는 장비단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에서 그나마 실적을 좀 보호하고 방어되는 측면이 실리콘 음극재 라인이나 이제 PNT 같은 대표 장비들은 그나마 좀 수주량이라든지 괜찮은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제가 시장의 우선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는 주로 움직이는 애들이 유동성을 좀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 시장은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우선도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 대부분 소외가 되기 마련입니다. 2차전지 이제 당분간 소외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보통 PNT 같은 애들은 좀 담아볼 만한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자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또는 좋은 애가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아니고 실적이 깨지면서 내려가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PNT는 저는 25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깨질 만큼 깨졌다고 봐요. 이제 좀 돌아서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는 뭐 업황이나 이런 거 잘 참고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 설명은 더 안 드리도록 하고요. 비중 보면은 이분은 뭐 많이 사고 그렇게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4% 정도인데 사실 추가 매수 한 번 정도 하면은 이제 거의 한 30%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못 산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더 사게 되면 이 한 종목에 너무나도 큰 비중이 들어가니까 우선도가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포모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난 PNT 사가지고 들고 가고 있어요. 많이 샀어요. 한 30% 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 계속 올라가네. 한미반도체 계속 올라가네. 원익 IPS 계속 올라가네. 뭐 이런 구조가 잡히면 내가 기회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종목들로 바꿔서 내가 타겟화를 할 거냐. 근데 물론 지금 반도체가 제가 코멘트 드리고 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꼭대기 잡는 거는 제가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럼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1차적으로 이제 주도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애 중에 조정권이 잘 나오고 있는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PNT 좀 더 들고 가볼 용의가 있어요.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 볼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런 관점이시면 저는 차라리 한 번 더 사는 형태로 거래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PNT가 여러분 이때 우리 기억할 겁니다. 이제 24년도 5월 6월에 막 급등을 했어요. 이때 2차 전지가 좋았나요? 라고 그러면 2차 전지 안 좋았어요.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은 PNT를 포함해서 음극재 라인들 얘네들만 올라갔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그러면 그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는 거는 얘네가 실적 하방이 잡을 수 있게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뭐 급등을 할 거예요. 얘가 3만 원에 있다가 한 9만 원 올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단위에서 손실 보고 마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거 한 3만 5천 원 정도 오잖아요. 이 두 번째 트랙입니다. 3만 5천 원 정도 오면 한 번 더 사셔가지고 평단을 밑으로 좀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측면에서 박스 대응하는 겁니다. 박스 대응이라고 하면 여기 한 4만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한 상단 정도가 될 텐데 더 산 상태에서 올라가면 이제 매도하는 거죠. 이걸 추세로 가져가시려면 이거 다른 문제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로 가져가려면 쭉 우상향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려면 섹터가 좋아야 돼요. 단순합니다. 종목 하나만 좋다고 우상향 잘 안 나와요. 그 정도 나오려면 거의 한 삼양식품 정도 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파이를 기대하시진 마시고 단기 박스의 대응으로 진행하시되 기간 투자로 한다라는 관점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거래 하시려거든 이거 하면 안 되겠죠. 네, 단기로는 제가 드리는 이 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병운현 첫 거래일 오늘 반도체 대장주가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급등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급등하면서 12만 6천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67만 4천 원 선까지 경신했고요. 현재도 3% 넘는 급등세 유지합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현재 4% 가까이 강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TC본더 우위에 대한 경쟁력이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현재 13%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오늘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 인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6,800억 원 규모의 CMO 계약 체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현재 셀트리온도 12.15% 급등세 유지하면서 20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김근우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오늘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새해 들어서도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삼성전자 진단해 주시죠. 사실 뭐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의견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때 이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놓고 보면 쭉 급등했습니다. 이때도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 단기 피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밑에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세요라고 얘기 드렸어요. 조정 나오고 어차피 신고가 뚫죠. 이게 똑같아요. 지금 제 의견을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정권에 사셨던 분들, 그리고 이전에 샀던 분들, 1번 들고 있는 분들, 2번 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여기서 밑에다 조금 조정 나와도 더 빚을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가격대까지. 저는 하한 손으로 보는 게 한 15만 원 정도 레벨 봐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지금의 업황이면은 문제가 될 요소가 없습니다. 네. 이 업황이 깨질 만한 트리거가 발생하면야 제가 의견을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변동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뀌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뀌었던 건 주가 레벨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15만 원 측정했냐면 오히려 우리가 밸류를 보고 판단할 때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처럼 밸류를 받으면 거의 한 19만 원, 20만 원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한 절반 정도 되는 밸류에이션만 측정받아도 한 15만 원 레벨은 거뜬하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라고 제가 표현 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차트 분석이 많아지면 뭐가 있냐면 신고가를 뚫으면 불안해합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 보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신고가 뚫으면 이제 내려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가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주도주들 대표적으로 바이오라든지 또는 작년 하반기, 작년 중반기부터 하반기 보면 반도체를 보게 되면 신고가를 뚫는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세가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셔야 돼요. 업황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디램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부터 해서 제가 1월에 수출 판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25년도 1월부터 얘기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12월까지 디램 판가만 내서 8배, 9배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예상하는 거는 이 판가 기준으로 지금 상태에서 한 50%까지 가격 상승이 3월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을 월가 저도 점치고 있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번 12월 수출 데이터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죠. 월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디램 기준으로 43%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으니까 공급 물량은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타이밍에 봤을 때 이 반도체를 팔아야 되냐? 그중에 이제 대장인 삼성전자를, 실적이 제일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삼성전자를 아니라는 거죠. 대신 새로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측면만 염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아직 출발하지 않은 수혜 가능성이 높은 소부장, 특히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마 피크가 될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새로운 찬스가 또 발생하겠죠. 제가 드리는 의견은 뭐 좋은 애가 당연히 좋은 가격대로 가고 있는 거고, 사기에 좋은 게 아니고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가격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럴 때 들고 가는 게 큰 수익이 됩니다. 이 정도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도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까지도 강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삼성전자 곧 13만 원 볼 것 같은 기세로 솟구치고 있죠. 자, 이렇게 아주 큰 종목을 살펴드렸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옹이 달달님의 G2G 바이오 있고요. 그리고 백홍탄님의 MNC 솔루션. 오랜만에 보는 방산주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위에 또 고고식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8일 연속 선물 상승도 처음 보는 듯요. 네. 보통 중간에 선물도 수익 실현하면서 가는데 라고 남겨주셨는데 선물도 어느새 620포인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무시무시한 기세인데요. 이게 사실 그 연말부터 지금 연초 첫 거래일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 다고 반도체와 로봇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엄청난 상승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패마즈님이 네. B2 불방망이 쇼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정말 그 불량맹이 쇼라는 게 네. 쇼라는 말이 거의 뭐 바로 공감이 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그 연애 프로그램 그 이름이 언급이 됐잖아요. 아, 복만님이 창호 앵커님 2026년 붉은 말띠의 장가가요. 네. 낯솔의 출연을 강력히 원합니다. 권고합니다. 예, 라고 권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했는데 신청을 제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나는 솔로를 슬슬 약간 슬쩍 우회적으로 거절하는 의미로 나는 절로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라고 말을 옮기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임리얼님이 나는 손절로 네. 아니 손절로 입절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입절도 있는데 왜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빚이 많은 솔로 빚이 많은 솔로.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출발을 하시는데요. 아, 네. 안 돼요. 아, 자, 너무 웃기십니다. 대릴 사위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받아주실 분이 양팔 벌려서 받아와 주신다면. 자, 눈물이 나네요. 종목 진단할게요. 네. 다음은요, 뭐하냐구님께서, 이거 닉네임이 뭐하냐구. 저한테 하는 말 같은데요. 네. 종목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SKC죠. 매수 가격은 11만 6천 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10만 원 밑으로 떨어질까 봐 우려가 되는 구간이죠.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만 원이 넘었었던 SKC입니다. 이 단기간에 많이 좀 줄었네요. 10만 2,800원 현재 주가거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10만 원이 이탈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10만 700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밀릴지 아니면 이제 내릴 만큼 내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KC입니다.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종목을 하든지 기다렸다 사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이분은 여기 샀죠? 결국 내려옵니다. 그럼 더 좋은 가격을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SKC는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이걸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이런 데서도 살 수 있어요. 올라가면 또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올라오고 나서 사게 돼요.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승 이후에 나오는 SKC는 지금 시장 대장주는 아니에요. 유리기판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의 상승 이후에 바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근데 굳이 우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이제 좋아 보이는 전략이 아닙니다. 따라 들어가려면 그만한 타당한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걸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려고요. 오늘 사서 오늘 팔 거예요. 하시면야 하셔도 되겠지만 보통 그런 분들은 저한테 질문 올리지 않죠.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SKC를 사신 거는 얘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는 2차전지 소재예요. 동박입니다. 동박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로 주가가 움직였던 모멘텀을 가지고 아마 거래를 하셨을 건데 대표적인 게 유리기판입니다.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상업화의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이에요. 저는 그러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앱솔릭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공시까지는 아니지만 언론을 토대로 해서 진행 여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협업 자체를 엔비디아나 AMD랑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유리기판의 트리거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이 엔비디아부터 비롯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측면인데, 그럼 이 추세가 바뀔 거냐에 대한 것들은 아직 없죠. 유리기판 상용화는 저는 결국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럼 그걸 먼저 선점하는 기업들이 누가 될 거냐 했을 때 SKC 자회사 앱솔릭스 같은 기업들, 삼성 전기 같은 기업들, 그리고 LG전자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LG이노텍 같은 기업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막 나오죠. 그중에 가장 근접해 있는 애가 이 SKC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게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거 아셔야 됩니다. SKC 지금 현재 실적 가지고 거래하면 이거 사면 안 돼요. 왜? 주 사업인 2차전지 동방라인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모멘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락바텀이 막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시즌이 저는 올해 상반기에 도입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 이전의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지금의 관점에서는 밀리면 어떻게 담아가야지로 가져가셔야죠. 제가 이 얘기하는 그 니즈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기서 사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사는 거는 오로지 단기 거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팔아야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SKC는 매수하신 시점이 작년 12월이에요. 한 달 전인데, 한 달 전에도 주도주가 아니었고, 또 그 시점에 시장에서의 우선도도 높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타겟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보셔야 되고, 질문이 10만 원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예요. 그러니까 손절할까요? 더 살까요? 이런 질문인데, 손절하지 마시고 더 사신 다음에 이거 들고 가세요. 산 만큼 더 사셔가지고.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으로 나오는 건 조금 지연이 됐어요. 원래는 작년 11월, 12월에 양산 이전에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전면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를 목표화했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넘기는 걸로 결정한 지금 SKC 그리고 앱솔릭스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기다려보고 가져가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으로 향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들의 이 모멘텀들은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이해하고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다만 이런 것들은 기간 투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 거래하시려거든 지금 뜨거운 데를 찾으셔야 된다. 이 정도로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SKC부터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꼭 기억을 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댓글창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도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핑핑팡팡님. 네. 이 닉네임 그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그 왠지 프로필 사진도 뭔가 알록달록해가지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눈에 띄네요. 오호. 또 아임리얼님은 네. 퀄리타스 반도체 퀄리티가 좋다리 이렇게도 남겨주셨네요. 정말 이게 PC 웃게 되는데 네. 정말 리얼님은 말장난의 왕자입니다. 네, 최고십니다. 그렇습니다만 오늘 또 이철웅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2차 뭐예요? 전지는 계속 하락해서 아이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밑에 멘티스 님도 2차 전지 이게 이래 떨어지고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심할 것 같은데요.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극기 훈련을 시키는 시장. 이렇게 진짜 종목별로 이 체감이 너무 차이 나는 현재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은자님이 새해 네. 대박을 외쳐주고 계시고요. 우주님께서는 뭐예요? 슈팅! 세상 물정 모르는 척하네. 겁먹었구나. 뭐죠? 지금 슈팅님과 우주님 사이에 어떤 기운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뒷번호 9718번님이 태웅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6,500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도 높은데 비중도 꽤 높습니다. 태웅 주가 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태웅 진단 부탁드립니다. 태웅은 여러 가지 모멘텀 받고 있죠. 풍력, 조선, 발전, 플랜트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도 받고 있는 게 기자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조 부품들이 주력입니다. 근데 단조 부품이 주력인데 사실 보면은 이 규격이 너무 커지면 표준화 모델들이 없기 때문에 태웅이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에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나 좀 프리미엄 같은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투자하실 거면 태웅 사면 안 되죠. 제가 딱 두 가지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 아마 원전 보고 사신 건 텐데 에너빌리티랑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구조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조정이 깊어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
조정이 좀 일괄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이제 바닥을 다지는 형태. 그러니까 빠지면은 들어오는 매수세가 또렷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면 대장주와 그걸 하고 있는 기자재의 차이입니다. 제가 조선주도 어떻게 거래하라고 말씀드리죠? 결국에 조선주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중소형주나 기자재 기업들은 웬만하면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올라간 다음에 조정폭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으려는 또는 조정 단위에 매수하려는 그런 거래들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대장주,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적인 저항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게 두산에너빌리티도 똑같아요. 상승하고 조정이 그냥 기간 조정만 맞고 끝나잖아요. 상승 조정이 오버슈팅에만 조정 나오고 또 기간 조정으로 갑니다. 근데 태움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버려요. 이렇게. 요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선은 제가 요거 얘기 드리는 거는 종목에 대한 뷰를 좀 선명하게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가격을 35,000원에 이제 사신 거잖아요? 36,500원에? 여기 산 다음에 이런 지점은 뭐가 있냐면 고가권 트라이라고 합니다. 고가권 트라이는 좋은 종목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 나오면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대응할 거냐예요. 태웅은 스몰캡이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했을 때 손절도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고가권 트라이가 들어가게 되면. 근데 빠졌어요. 대응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올라오지? 왜 안 올라오지? 올라오네? 더 가나? 못 팝니다. 또 내려가요. 올라오네? 못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이 구조가 저는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 버티기 이런 전략으로 하실 거면 대장주만 하세요. 원전할 거면 에너빌리티 하시고 아니면 반도체 하겠다 삼성 하이닉스 하셔야 돼요. 그런 분입니다. 이거를 내가 그 변동성을 활용할 만한 또는 트레이딩의 어떤 관점으로서 타겟하기에는 주식에 대한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으로 저는 보여져요. 앞으로는 대장주 위주로만 하세요. 그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 밑에 깨지면 걷어낼 생각 하셔야 돼요. 한 23,000원 구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깨지면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요. 그 밑에서 나오는 변동성은 그 다음 파스예요. 그 다음 파스라는 말은 이 밑에서 차트가 깨진 다음에 놀고 있을 때 여기서 산 사람들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 밑에서 나오는 변동성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일부 올라가도 상관없고 일부 내려가도 별 상관없는 평단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되게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소화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더 내려가면 정리하시고 대장주 위주로 거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입니다. 먼저 형지 엘리트, 형지 그룹의 회장이 이쪽으로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고요. 현재 2,205원입니다. 그리고 소비주들 움직이죠. 한국화장품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16% 급등하면서 11,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계양전기 좀 보실까요? 로봇으로 최근 부각이 되면서 단기 폭등입니다. 지난달 한 10일대만 해도 한 1,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단기간에 8,000원대까지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21% 급등 중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움직입니다. CTR 모빌리티, 성문전자까지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장기간 낙폭이 정말 컸던 종목인데 이게 낙폭이 컸던 종목들 바닥권에서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CTR 모빌리티 24% 오르고요. 8,46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성문전자는 특히 현대차와의 파트너십으로 부각이 되죠. 1,759원. 오늘도 15%대 급등 중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종목 볼까요? 한국 화장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소식이 화제가 되는 만큼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 이 한국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약간 시장에 조금 쌓여야 되긴 하지만 좀 뜨거운 감자처럼 나오고 있는 게 결국 중국과의 외교적인 그동안
문제 아닌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이 해소되는 것들이고 거기에 또 다른 수혜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소비재 라인이죠. 화장품부터 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그만큼 많이 성장해왔던 업종들, 엔터도 마찬가지죠. 완화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지 않을까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는 매출 단위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한국 화장품은 그 중국의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과거처럼 파이를 차지할 수 있을지 아직은 물음표긴 한데 차지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핵심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보게 되면 한국 화장품이 잘못 사서 물려 있었어요. 이거 올라갔다가 여기 더 가는 거 아니야? 신고가 뚫는 거 아니야? 샀습니다. 물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 주네. 이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좋죠. 매출 파이나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종목들을 끌고 갈 거라면 한국 화장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K뷰티의 핵심주가 될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APL 같은 것들이 좀 빠지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움직였던 파마리서치라든지 또는 LNC 바이오처럼 앞으로 파이 값이 기대되는 애들 또는 가격적인 매력으로 본다면 휴젤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마진율도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한국 화장품은 테마주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래하고 나올 수 있어요. 더 간다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매도를 못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은 급등하면 급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기업들이에요. 과거도 똑같죠. 급등, 급락, 급등, 급락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는 이만큼 상승한 만큼 또 다른 변동성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럼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올라갈 때 파는 게 보통은 좋다.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 올라가면 어떡하죠요? 그거 생각하면 이제 못 팝니다. 이런 테마주들은 밸류에이션 측정 같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번 더 튈 수 있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꼭대기에도 팔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못 팔죠. 저는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는 게 좀 좋아 보이고 화장품 섹터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판단하려면 오히려 그 섹터의 대장이 되는 애들을 판단하는 게 좋다. 왜?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애들이 다수 분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새해 첫날부터 뜨겁게 증시를 달구고 있고요. 많은 종목 고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채팅창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겨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긴 겨울잠에 들어간 건가? 손댈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하는데 이거 물음표가 자꾸 붙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투자 전제는 버티다가 현기증 납니다. 이 좋은 장에 뚝뚝이라뇨.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 포스코 네. 퓨처엠에 대한 문의도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농구 얘기가 슬램덩크 얘기가 나왔었군요. 네. 그래요. 저 깜짝 놀랐던 게 수제코 서태웅을 모른다고. 네. 이 주인공이 강백호잖아요. 강백호의 영원한 라이벌 서태웅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강백호도 야구 선수 강백호 선수가 더 익숙해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아, 정말요? 네. 오. 아니 그 가수 중에 백호라고 있잖아요. 몸 좋은 분. 그분은 네, 그렇죠. 잘합니다. 아하, 이렇게 또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시점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종목들도 다양한 전문가에게 다양한 교대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종목 진단 신청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전화와 함께 유튜브 댓글창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02-325-8200으로 전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신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그러면 댓글창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핑핑팡팡님이 두 분 더맨더머. 바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세대 차이라고 슈팅스타님과 고호식님이 또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은근히 얘기하다 보면 약간 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를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용만 전문가님이 항상 굉장히 밝게 받아주시는데 오늘 좀 연결이 좀 고르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잠깐 준비됐을 동안에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또 이렇게 전문가님 나오시니까 긍정의 쿠A님이 쉼털 엉뿔 뽕만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뭐 언제 남겨주신 네. 거예요? 자, 그리고 우상향님께서 안 들리는 표정이시네요. 네, 진짜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연결을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주찬님 안녕하세요. 승빼바지님께서는 씹어 점점점. 그래요. 뭐 껌을 씹는다는 얘기인가요? 뭐 오징어를 씹고 계신가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슈팅스타님 안 들리니까 더 크게 불러달래요. 네. 근데 너무 크게 부르면 이 마이크가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지금? 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대로 연결이 되기를. 핑핑팡팡님은 그래도 웃고 계시네요. 자, 김봉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주 예,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그 PD님이 전화를 안 주셨어요. 아하. 그렇군요. 우리 PD님 이따가 따로 얘기 좀 해보자고요. 네. 자, 우리 김봉만 전문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오늘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특히 그 2차 전지 관련된 궁금증들이 맞아요. 많이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여러분 궁금한 종목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종을 외쳐주시는 우림님 계시는데요. 그래요. 많은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네, 쿠왕님도 대주 전자재료 남겨주시면서 울겠습니다 네. 진짜 아이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열님, 이 토마토, very, 미디, 손들어. 승패마드님, 책임 전가. 네, 피디님, 사만다로그님도 맴매. 피디님 맴매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이거 쉽지 않네요, 첫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종목 찾아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치즈케이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종목명 CJ이고요. 매수가는 17만 2,2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중국 방문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CJ도 현재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방중 모멘텀으로 인해서 CJ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CJ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그 CJ는 일단 그 시총이 좀 비교적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발로 이제 뭐 중국 방문 관련해 가지고 그 재료로 영향받을 만한 종목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진단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지금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저점에서 제법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큰 흐름 봐서는 주가는 이제 뭐 20만 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뭐 중국 관련 대통령 방문 관련해서 그 재료에서 좀 들어가셨다 하셨다 그러면 차라리 가벼운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엔터 쪽으로 들어가기 좋겠죠. 아니면 또 게임주라든지. CJ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좀 중기적인 관점이에요. 주가 싸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율이 이제 오늘 좀 반등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연말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원화가 이제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원화 강세 수혜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주가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저평가고 기술적으로 이제 월봉 보시면 그 지금 현재 구간이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그 중간에 허리라인 쪽에 매물을 지금 소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쪽에 2016년부터 2018년도 그 초중반까지 지금 매물이 제법 많이 산재해 있죠. 4개월 전에 지금 고점 2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지금 4개월 연속 그 주가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빠지는 게 아니죠. 기간 조정 국면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달 말 정도 한 1월 말 정도 가게 되면 이미 지난달까지 3개월 쉬었고 이번 달에 4개월째니까 1월 말 정도에 양봉으로 좀 갖다 붙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는 항상 지점 고점이에요. 한 20만 원에서 한 21만 원 라인 정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지금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이니까 21만 원 돌파 시에는 좀 중기 한 2분기까지 보신다 그러면 뭐 25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단기간 일단 홀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CJ 중국 이 대통령의 방문 소식과 함께 이쪽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아무쪼록 수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봉만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네. 이어서 댓글창 살펴볼게요. 오늘 역시 2차전지 관련해서 예. 많은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 SDI 지금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도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종목들이 네. 굉장합니다. 한솔케미칼과 오. 함께 또 ESS죠. 한중 NCS, 포스코 퓨처엠,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전구체 에코앤 드림. 뭐 덕산테코피아는 코스모화학, 두 번이나 나와 에코프로, 있고요. BM 많이 올라오네요. 진짜 네. 게다가 하나기술 무섭게 빠지네요라고 해서 슬쩍 들여다봤더니 최근에 이렇게 빠졌나 싶을 정도로 많이 좀 내려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희망 인내 행복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인사 주셨네요. 창호행, 수지행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희망님 오시니까 뭔가 시장에도 희망이, 2차전지에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닉네임처럼 희망과 인내를 또 가지면서 행복이 오지 않을까라고 그럼요. 또 생각이 드네요. 의미 부여에 점점 달인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또 희망 있는 행보님이 어머 창호행 헤어 너무 웨이브해서 말하기가 곤란함. 바이브랩 두피 앰플 열심히 하세요. 갑자기 앰플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저거 예전에 제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게 근데 뭐예요?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상품의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희망님 말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네. 종목 진단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김은자님의 종목인데요. 신흥 SEC입니다. 매수가가 6,3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지금 4,7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6,3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최근에 봤을 때는 정말 가장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하셨고요. 게다가 신흥 SEC, 최근에 2차전지주들이 쭉 밀려나면서 같이 빠졌죠? 단기간에 낙폭이 꽤 큽니다. 네. 4,700원인데, 매수가까지 꽤 멀어 보이는데요?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신흥 SEC 뿐만이 아니라 사실 2차전지주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안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쉬었다 갈 구간이었습니다. 12월 달이. 왜냐하면 저점 대비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게는 60, 70%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20% 5월 달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당연히 좀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연말에 일단 LG, 엔솔부터 해가지고 LNF, 공급계약 해지 재료가 나왔잖아요. 더불어서 다른 문제는 없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털고 가는 게 낫다.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된 부분도 아닙니다만은. 근데 반도체 쪽으로 너무 수급이 쏠리잖아요. 반도체는 또 연말에 또 좋은 얘기 막 나오면서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12월 달 15대 주요 수출 품목 증감률 보시면 반도체가 작년 대비해서 수출이 43.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 강세가 첫날부터 강세인데 바로 이제 이 원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강세인데 22% 증가를 했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면 반도체가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12월 달에 워낙에 이제 많이 그 수출 증가율을 찍었기 때문에 1분기는 보통 이제 비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수급이 반도체 쪽에서 좀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단 수급적으로는 이 부분이 먼저 좀 해결돼야 되고 올해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그 ESS 그 성장성을 보고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저하고 2차전지는 1분기가 아마 실적이 그 가장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종목마다 틀립니다. LG엔솔 기준했을 때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1분기에는 또 실적이 좋아져요. 기저효과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은 약간 주춤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증가율이 개선세가 높아질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ESS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2분기 말까지 미국에서 그 ESS 50기가를 담당했었는데 지금 3분기 말까지 거의 120기가로 늘었거든요. 2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성장성은 믿어 의심을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는 ESS 관련 그 수혜주예요. 삼성 SDI 좀 납부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그 실적을 좀 보시면 지금 예상입니다만, 근데 이 예상이 2차전지 쪽은
시장에서 그 뭐 가이던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컨센서스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작년에 잡았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12억이고 올해는 지금 뭐 한 220억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800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면 6,300원이면은 지금은 조금 더 늘리면 주고 있습니다만 물리가격이 아니라 봅니다. 실적 보고 가시면 되고 어차피 업황이 작년에 이제 저점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그 8월 달인가요? 8월 달에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120연 돌파했을 때 예,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손바뀜 나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제가 요거 여러분들께 투자 팁을 드리는 겁니다. 상장하고 나서 일본 기준했을 때 최대 거래가 그것도 바닥에서 했다는 얘기죠. 바닥에서. 그죠? 근데 올해 또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엄청 증가하지 않습니까? 영업이 증가율이. 누군가 물량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걸 알고 있는 선도 세력들은 이미 지난 그 7월달, 8월달에 거래 터뜨리면서 매집을 해놓고 나서 이제 몇 개월 가져가겠죠. 올 하반기라든지. 그럴 겁니다. 월봉에서도 지금 패턴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이번 달에 전체 수급 영향 때문에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시장에서 그 실적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 약간 중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단기로 보셨다 그러면은 우선은 뭐 매수가 언저리까지 온다 그러면 일단 뭐 120원 이탈했기 때문에 반만 줄이시고 한 10%는 중장기로 올 상반기 이후까지 가져가신다 그러면 뭐 최소한 8,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뭐 그 정도 목표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물량은 매수가 전후 반등 시에 절반만 현금화 10% 정도는 중기로 보셔야 되는데 최소 한 8,000원 전후까지 홀딩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하향 리포트를 한 가지 내면서 오늘 흐린 하늘을 나타내고 있고요. 경기 소비재도 하향 리포트가 3가지 나왔습니다. 상향 리포트는 한 가지 나오면서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이어서 관광관리 섹터에 대해서도 상향 리포트가 5군데 나오면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IT 섹터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3가지 나왔지만 상향 리포트가 무려 8군데 나왔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범용의 가격 상승세는 단기 반등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구조가 계속돼서 유지될 것이라고 봤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목표 주가는 무려 9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도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고마진 신제품과 함께 CMO가 확장되면서 실적이 레벨업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포착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도 LG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체질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봤는데요.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함께 로봇 그리고 주주 환원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장 뜨거운 셀트리온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일라이릴리의 뉴저지 생산시설 최종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6,800억 원 규모의 CMO 계약 체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그 제약업종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1월달 한 해 동안 제약업종 지수가 11%밖에 못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뭐 70% 약간 넘게 좀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지수 오른 거에 비하면 워낙에 제약업종이 못 올랐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뭐 섬유, 의복 업종보다도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1년 내내 그 행보했죠. 1년 내내. 어찌 보면 2년입니다. 2024년도부터.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이제 행보였다가 지금 연말에 조금 이제 반등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주가가 뭐 작년부터 항상 덜 올랐고,
근데 원래 작년부터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셀트리온 자체가 5천억이 좀 안 됐었는데, 네, 작년에 1조 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1조를 넘어가는 그런 해였습니다. 근데 올해 보시면 또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시장에 계산하는 게 뭐 15조,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한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재료는 이제 제외한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그 CDMO 관련 기업들이 있죠. 뭐 CMO, CDMO. 그래서 이쪽 세포 유전자 치료 이제 CDMO 개발 사업하는 관련 기업들,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외에 이제 뭐 줄기세포 관련 종목군들, 그들 종목군들이 연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다른 바이오 기업 대비해서 너무 못 올랐고, 그다음에 작년 기준에서도 코스피가 지수가 뭐 70% 오를 때 거래소의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11%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그 작년 재작년 못 올랐던 그런 한풀이를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일단 홀딩 지속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월봉구들에도 2년 박스권을 지금 1월 첫날부터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최소 뭐 25만 원 이상 아니면 뭐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 저는 최고점 30만 원 이상까지 간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에 나가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까지 챙겨봤습니다. 현재 또 채팅창에는 어떤 고민이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꼬막님은 한전 KPS 물려서 살맛이 안 납니다. 언제쯤 움직일까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확실히 이 원전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많이 내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나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이러다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10% 상승도 나오지 않나. 2년 전에 3년 전이 됐군요. 2차 전지의 무시무시한 상반기 폭등. 맞아요. 그때 느낌이 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맞죠? 그때는 2차 전지를 안 갖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극도로 소외되는 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가고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엄청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나연님, 차고영님, 혼수품을 쌍둥이로 먼저 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혼수를 미리 준비해봐라. 네. 장가 가기 위해서. 그래요? 네, 리얼님이, 저는 이거를 또 상호 앵커님을 위해서 한 네.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저는 네. 뭐 미리 준비 안 할래요. 뭐 있어야 하죠. 자, 그리고 멘티스님. 네. 계속 2차 전지를 물타다가, 이거 오늘 예금이 없을 정도다 하셨는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타기에 나갈지 종목들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네, 다음 종목 볼까요? 예, 이번에는 핑핑팡팡님의 종목인데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자, 매수 가격 볼게요. 15,213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현재는 2%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딱 현재가 부근이에요. 자, 다른 반도체만큼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을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폭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쭉 따라갈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재작년이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영업 적자가 2년 연속 220억 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1년 동안 그 박스권 하단은 이제 안겠다는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자면 그 부분과 일단 다 반영이 됐다라는 볼 수 있겠죠. 올해는 아마 이제 재작년 대비해서 실적 턴 어라운드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월달, 3월달에 주가 이제 반등 들어오면서 거기서 일단 좀 매집봉이 좀 나왔죠. 최근에 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순환매 성격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올라가는 종목도 올라가고,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의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관련 종목군들, 그 종목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보시라고 했는데 연초부터 이제 그 관련 종목군들이 먼저 지금 움직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못 올랐던 컬리스트라든지 에이징 랜드라든지 그런 관련 종목군들도 작년 1년 내내 이제 기술적으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좀 턴하지 않겠나 이게 판단이 됩니다. 주가 이제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난달에 전 저점이 나왔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4개월 연속 20개월선, 보통 이제 신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이제 20개월선,
2년 저항선을 이렇게 장악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흐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달 말 정도 하게 되면 위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지 않겠나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항상 그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 초반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과 돌파한다 그러면 한 2만 3천 원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홀딩에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관점에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도 여기서 멈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대로 홀딩에 나가시면서 수익을 더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퀄리타스 반도체 살펴봤는데요. 네. 삼성전자 힘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뭐 엄청납니다. 126,900원 선까지 올랐어요. 네, 와. 지금 리얼님도 와 3년 워마워마하네요 네. 하면서 깜짝 놀라셨는데 그래요. 이 고고식님도 이야기해 주셨죠. 삼성전자가 5%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진짜 보기 힘든 연애 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승이네요. 정말 이제는 6% 가까운 급등세를 네.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오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참 그리고 여기서 딱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묻지마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다가는 또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늘 워낙에 또 외국인의 매도가 꽤 많기 때문에 이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종목들을 더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뒷번호 3575님께서 보내주신 이거 오늘 또 로봇이 굉장히 강하죠? 로봇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T로보틱스입니다.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가 거의 똑같네요. 네. 2만 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이러면은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T로보틱스 사실 로봇주 가운데서 아주 크게 올라간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T로보틱스도 급등 해줄 수 있을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T로보틱스입니다. 전에 있었던 그 25,000원 라인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직 뭐 중기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반도체 쪽으로 쓰고 쏠리다 보니까 연말과 연초에 약간 주춤했는데 그 전에 이제 물론 이제 오르기로 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면은 일단 그 레인보우하고 로보티즈가 추세만 안 깬다 그러면 조금 뭐 시간을 가지고도 뭐 단기적으로 직접 고점가 일단 좀 올라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군들은 몇몇 종목 빼고는 일단 테마에서 성장성에서 움직이니까 그동안 선발 기업들도 이제 작년 연말까지 많이 올랐었고 하니까, 일정 물량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내가 이제 1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이제 하방 쪽으로 21선, 그러니까 19,0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끊었다 다시 보시고, 근데 위쪽으로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항상 직전 고점, 23,000원, 25,000원에서는 절반 차이 가시고, 물론 장중에 완전 돌파해버린다 그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다른 기업 대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요. 좀 더 이제 보셔도 됩니다. 전량다. 근데 장중에 뭐 내일장 이후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매물이 터진다 그러면 절반 정도 차익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매수까지 보시는 거예요. 월봉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거래량 증감 여부가 중요한데 거래가 안 나오면 이번 달까지도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방 쪽은 19,000원 일단 지지 맥점 보시고 상방은 이제 방향을 터닝한다 그러면 지난 그 12월 고점 항상 직전 고점이에요. 단기 물량은 24,000원, 25,000원. 네, 절반 차익. 나머지는 이제 매수가 이탈 안 한다 그러면 뭐 다음 달까지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워낙에 강하죠. 이 종목도 무려 15% 올라오면서 3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죠. 자, 그리고 로봇입니다. 역시 CES를 앞두고 로봇주들도 오늘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무벡스는 오늘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26%를 끌어올리면서 23,700원이고요. 아래쪽 휴림 로봇도 무려 10% 가까이 또 올립니다. 8,18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내기주인 노타. 최근에 삼성 쪽으로 공급 계약 소식과 함께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오늘장도 무려 20% 가까이 올리죠. 5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원익홀딩스 지난해 상승률 최대 1위 종목입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에도 신고가인데요.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급락이 아니죠. 약간 내려가는 데 그칩니다. 현재 48,000원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서는 제주반도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제주반도체 사실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는 제주반도체인데 3만 원도 뚫어냈습니다. 이 기세 계속 이어갈까요? 일단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지난 그 연말 기준에서 거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주 초반까지도 다음 주까지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항상 그런 말 드리죠. 최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최고점 38,000원 대비해서 주가가 단기 이제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오른쪽 어깨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저쪽에 잡으신 분들은 일부는 챙겨주시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이렇게 오르고 나면 계속 다시 이제 원위치하고 이제 계단 형상 그러니까 보통 다른 기업보다는 굴곡이 너무 지금 심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 뭐 10월 달도 고점 주고 다시 이제 또 원위치하고 이번에 또 이제 땡기고 있는데 좀 매매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고점을 완벽하게 이제 돌파 못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정도 단기 이제 고점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밑에 잡으신 분들은 종가 기준 했을 때 38,550원을 완전히 장을 안 한다 그러면 일부는 한번 끊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뭐 25,000원 아니면 그 하단에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도 코스닥의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반도체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반도체주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고고시님이 슬슬 반도체 투탑 주의 구간이긴 할 듯요. 너무 과하게 네. 올랐음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확실히 이게 그 특정 종목군이 막 계속해서 오르다가 막판에 한번 불꽃을 터뜨리는 날이 있죠. 네. 그리고 보통 개인분들이 묻지마 매수를 하면서 나 이제 소외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따라갈 때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매번 반복되는 그런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리얼님도 다음 주 삼성 실적 발표 날쯤 단기로 꺾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라면서 또 이렇게 전망 남겨주셨어요. 네, 이런 명분 삼아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아무쪼록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그리면서 네.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잘 구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운보이님 오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네요. 내 종목도 얼어버리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네. 정말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춥나 싶을 정도인데 그나마 주식시장이 조금 더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또 살펴보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홍혜연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 ST팜이고요. 매수가는 12만 1,884원입니다. 비중은 대략 6%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추가 매수 중인데 더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비중은 지금 6%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ST팜 추가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일까요? 자, 이 기업도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이죠. CMO, CDMO 글로벌 3위 기업이에요. 올리고 핵산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 관련 또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셀트리온 진단드리면서 올해 이제 CDMO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종목에 그 중심 종목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보통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뒷받침돼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좀 상당히 무겁게 움직입니다. 사실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 700억 이상 나오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5천억이니까 사실 그 다른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 대비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이다. 실적만 보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더라도 저평가죠. 미국 제약 바이오가 50배 정도 되니까 이 기업은 올해 30배? 한 4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비중이 6%고 좀 모아 가시는 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60일선 언저리,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10만 원, 10만 5천 원, 그 정도 주게 되면 좀 중기를 이제 보신다 그러시면 10% 채우셔가지고
좀 끌고 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월봉에서는 그 지난달에 그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9월달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 일단 매물 소화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달에 조금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이런 기업들은 중기로 본다 그러면 2021년도 15만 원 최고점 돌파도 전 분명히 가능하다 봅니다. 아시겠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예, 그래서 기본 이번에 조정 나올 때 아까 말드렸던 60일선 언저리 10만 5천 원, 뭐 10만 원 초반에서 기본 한 10% 채우셔가지고 좀 중기적으로 최소한 15만 원까지 좀 홀딩해 나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ST팜을 도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까지 한 종목 챙겨드렸고요. 네, 이어서 댓글창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갑자기 돈잘 박보건 님이 역시 4차 전지로 가야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4차 전지는 뭐죠? 자, 그리고 구호식님, 시장 이야기 계속 남겨주시죠. 특별한 대회 호재나 실적 이슈보다는 그냥 반도체 투탑 위주로 가는 장이다. 그래요. 이 투탑의 움직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말 반도체 종목들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더기 급등입니다. 정말 네,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멘티스님은 그래도 2차 전지를 사랑해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리얼님께서요. 네. 적당히 나올 때를 알아야 한다고 눈치 없이 끝날 때까지 놀려다가 가즈한테 끌려 나온다고요. 그래요. 많이 놀아보신 역시 리얼님께서 이 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한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부자국민 1등 경제님이 에코앤드림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 22,6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입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이어서 은하수님도 에코앤드림 문의 주셨는데 매수가 비슷합니다. 22,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5%입니다. 계속 빠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고체 기업인 에코앤드림 오늘 이렇게 시장은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한 가운데 신저가를 찍었어요. 에코앤드림은 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그냥 추가 매수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에코앤드림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우선은 일단 그 2차전지 대표 종목 만약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을 뭐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삼성, SDI, 포스코피처엠 이들 종목군들을 먼저 보시기 좋습니다. 그들 종목군들이 먼저 이제 반등이 들어와야 네, 그 후발 기업들이 반등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라면 그 연말과 연초에는 이제 수급도 왜곡 현상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반도체 쪽으로 워낙에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반도체 투탑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부장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다른 섹터 종목군들은 뭐 이도 없이 빠지는 거예요. 왜? 수급이 글로 쏠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던져버리고 이제 또 그들 종목군들 뭐 갈아타고 뭐 이제 그러겠죠. 예탁금이 이제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뭐 반도체도 들고 가면서 뭐 2차 전지도 늘림 때 매수하고 그럴 텐데 예탁금은 지금 정체 국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따라가고 들고 있던 2차 전지 찌글찌글하니까 일부 손절하고 아마 이제 그런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가야 이제 시장이 수급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를 하지 마시고 22,000원이면 뭐 물리거리 아니에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월봉 보시면은 지금 120개월 선까지 아직 하단에 조금 누름이 남긴 했는데 지금 뭐 거래 없이 빠지는 건 의미는 없고요. 만약 누른다면 한 15,000원 초반 정도 눌렀다가 거기서 아래 꼬리 주고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패턴이 좀 동일한데요. 1월 달은 그 전약 후강 1월 한 중순 말 정도 가게 되면 아래 꼬리 주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홀딩만 하시고 만약에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그 자금 가지고 2차 전지 뭐 대용주를 선발주를 매수하시고 일단 에코앤드림은 22,000원 물리가격이 아니니까 좀 홀딩만 유지해 가자. 왜냐하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25%인가요?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LG엔서를 비롯해가지고 하방 경지 확보하고 기타 대표 종목군들의 반등을 나오는 모습을 먼저 보고 나서 그때 결정해야 되니까 우선은 이제 보유 물량만 좀 홀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살펴드렸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네. 시간이 약간 남아있는데 종목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확실히 오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한번 더 갑니다. 유튜브 원님께서 보내주신 한중 NCS입니다. ESS 관련주로 참 관심이 많았던 종목인데 이쪽마저도 이제 흔들림이 나옵니다. 매수 가격은 51,8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그래도 잘 버티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도체로 너무 쏠려서 그런지 이 종목마저도 오늘 7%가 빠집니다. 43,000원대까지 내려갔는데요. 한중 NCS 이대로 꺾이는 건지 아니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중 NCS입니다. 잘 가고 있던 종목, 잘 버텼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ESS 관련 최대 수혜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신흥 SNC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뭐 올해 내년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하죠. 뭐 내년까지도 뭐 내후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나라 뭐 ESS 시장을 북미 쪽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장을 했고 아까 이제 LG엔소 같은 경우도 뭐 2분기 말 대비해 가지고 3분기 말까지 보면은 뭐 50기가에서 뭐 120기가까지 늘었거든요. 예, 엄청난 속도죠. 빠르게 지금 미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다시 한번 최고점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판단되고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원래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최고점이 얼마였어요? 2024년도 7월달 그 고점에서 매물설했죠. 이 3개월 연속 이권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매물이 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 그리고 거래가 안 나왔잖아요. 거래가. 그죠? 그러니까 좀 눌렀다 이제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고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업황의 성장성 고려하건대.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도 지금 뭐 4천 몇백억밖에 안 되잖아요. 비싼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저는 이제 121선까지, 그러니까 4만 원 초반인데 그 라인까지는 크게 이탈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한 중반 정도 가게 되면 2차 전지 대표주, 그다음에 뭐 부품, 그다음에 소재, 뭐 장비 쪽도 좀 단기 저점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중기를 좀 보신다 그러시면 오히려 이번에 밀었을 때 한중 NCS 같은 경우는 4만 원 초반 정도 주게 되면 지금 비중이 10%니까 뭐 1% 추가하면서 하셔가지고 좀 중기를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한 5% 추가하신다 생각하시고 대신 단기는 아니에요. 단기로 보신다 그러면 항상 직전 고점이고 하반기까지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저는 최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업황의 성장성을 고려하건대. 그리고 이제 삼성 SDI라든지 LG엔소 같은 경우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분기가 이제 실적이 저점이거든요. 그 지금 1분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1분기 실적이 한 11월 중순 아니면 뭐 1월 말 정도까지 일단 반영이 되거든요. 그때 가게 되면 거의 다 반영이 돼요. 그 시기를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 뭐 다음 주 정도 예, 말씀드렸던 뭐 4만 원 초반 주게 된다 그러면 한 5% 오히려 그 추가해서 좀 중기로 끌고 가자.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중 NCS까지 해서 종목들을 봐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반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참 네. 종목들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시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코스피가 네. 이거 오늘 4,300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와. 삼성전자가 무려 6% 네.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 4,294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가 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코스닥도 사실은 모자란 건 아닌데 네.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코스닥도 오늘 기록을 써냈죠. 장중 고점 부근 다시 또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남은 시간 동안에 다 잘 대처하시길 바라고 참고로 오늘 월요일 아닙니다. 금요일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밤 9시에는 여러분의 종목들을 또 도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시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스터 진단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